시사해설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금요일 날 동성결혼에 대해서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14개 주에서는 주법에 의해서 동성결혼이 불법화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전국 어디든지 동성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법화 조치를 한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법원이 2003년도에 동성결혼 합법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2년 만에 미국 전체가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합헌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이다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 가족에 대한 개념에 큰 변화가 생긴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장구한 세월 동안 진행된 그 역사적인 것인데 이 가족에 대한 윤리, 도덕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매우 논쟁적인 판결이다 하는 수식어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5대 4의 찬성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3억 2천만 명의 국민들의 사회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이 5명의 판사의 의사에 의해서 따지고 보면은 한 명이 대법관이 찬성적으로 돌아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판사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하지만은 법원이 법은 바꿀 수 있지만은 우리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가치관, 신앙, 양심 이런 것까지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십 년 동안 각 주, 시, 하급 법원에서 수많은 법적 논쟁이 벌어진 건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주의회에서 표결을 한 것도 많이 있었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레퍼런덤, 전 국민들이 나가서 주민투표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만은 결국 이 사회의 의식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거의 진화론적으로 변화했다. 이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전국에 실시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회 의식의 변화가 강하게 진행된 거, 이 기조가 없었다면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볼 수가 있죠. 2015년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동성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63%가 yes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항 움직임도 아직 계속하게 강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우리가 받는 질문,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미국 땅 어디에서나 동성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증서,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있죠. 아무도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이 꼭 법적인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과 지어흥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우 실질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관련 비즈니스들,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제과점이라든가 케이터링 비즈니스라든가 플로리스트, 꽃집, 내가 종교적인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자 결혼에 서비스할 수 없다. 거부할 권한이 과연 있는 것인가?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감옥소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또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하겠다. 이걸 꼭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우리 교회에 목사가 부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더라. 그러면 나는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차별 자체에는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목사가 동성애자일 수는 없다, 그런 이중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권 분할이라든가 양육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들이 따르게 되죠. 그다음에 텍스, 세금, 부부가 보고하는 것, 싱글로 하는 것, 세율도 다르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로 살다가
한쪽이 사망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상속이라든가 유산이라든가 당초에 뉴욕에서 시작된 이 논쟁이 이 상속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었죠. 그다음에 남자, 여자가 살 경우에 그러면 아이를 입양하는 문제, 이걸 허가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보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부부로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은 그 베네핏이 나오죠. 그러나 결혼이 인정 안 되고 그냥 파트너로 살다가 배우자가 죽으면은 전혀 베네핏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우리 실생활, 실제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문제, 법적인, 윤리적인, 인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와 큰 변화가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라든가 신앙의 자유라든가 이런 기본권에 대한 문제, 여기도 여러 가지가 상충이 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찬반 주장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이제 9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4명은 진보적인 판사, 4명은 보수적인 판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한 사람의 스윙 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그 스윙 보트 한쪽으로 쏠리게 된 투표를 한 사람이 앤서니 케네디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동성애 결혼 합법에 동조한다. 그래서 5대 4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판결이 이제 나오게 됐죠.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표 차이로 됐지만은 그러나 이게 룰이죠. 결과는 9대 0으로 됐든지 5대 4로 됐든지 결국은 동일합니다. 이 다수 의견을 낸 케네디 판사가 이제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동등권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미국 헌법 아래서 동성애 결합도 이성 간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인 취급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 권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상의 국민의 동등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 2013년도 이제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판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동성결혼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결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판결의 대상은 뭐냐면 연방법이죠. 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그 결혼보호법이라는 것인데 이 법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이 법이 뭘 규정하고 있냐면은 결혼은 일남일녀의 결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일남일녀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혜택,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방법이 국민의 동등 권리를 침해했다. 그렇게 판결한 것이죠. 고로 지금 것과 다른 것은 주법이 결혼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34개가 있는데 그 34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14개 주, 나머지 주법으로 불허한 주에서는 동성결혼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합법화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판결이 다른 것은 이번엔 그 법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동성결혼 자체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결과는 더 확대가 된 겁니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 보수계의 판사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동등권 권리, 동등 권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종교의 자유의 권리라든가 신앙의 자유의 권리라든가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상충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수정헌법 제14조에서는 동등 권리를 보장하지만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이게 정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반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억 2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있는데 각자가 다 가치관과 윤리관과 신앙과 종교가 다 다른데 법으로 5명의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5대 4로 결정을 한 것인데 한 명의 판사가 이 3억 2천만 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위협을 한 판결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에는 이제 자결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법으로 투표를 했다든가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동성 결혼을 찬성한 것은 11개 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법원의 판결로 합법화가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판사 5명이 우리 판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판사는 이게 1000년이 계속되어 온 인륜인데 사회의 기초 단위인데 이거를 파괴하면 어떡하느냐? 앞으로 일부 다처제를 만들겠다고 나오면 어떡할 거냐? 또 3인 부부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3명이 살겠다, 결혼하겠다. 그럴 경우에 어떡할 거냐 이거죠. 동등 권리를 여기다가 또 삽입할 거냐 이거죠. 이게 존 로버트 대법원장입니다. 이 대법원장이 커플 두 사람 일남일녀 보통 우리가 커플이라고 그러죠. 커플이라는 단어 대신에 three couple 그래서 triple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인륜이 유지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대한 변화, 이 사회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50년 전에 동성결혼을 찬성하십니까? 25%만이 yes. 그런데 2015년도에 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63%가 yes. 차별을 금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7%나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동성애자 그들의 결혼식에 내가 웨딩 케이크를 제공할 수 없어.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일리노이주는 이제 당초에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때 면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우리 교회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하우징이라든가 뭐 아파트 렌트라든가 주택 구입이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런 움직임도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로 vs 웨이드, 낙태 권리에 대한 법처럼 장기간 수십 년 동안 앞으로도 투쟁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여론이 지금 뭐 63% 이상이 찬성을 하니까 쉽게 그냥 수용을 하고 더 이상 논쟁이 수그러지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죠. 일부 교단에서는 수용 불가, 동성결혼 절대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에반젤리컬 처치에서 복음주의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일부 교단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도 허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동성애자 교인도 다 수용을 하고 성찬식에도 참여를 시키고 그런 쪽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떤가? 공화당 내 대선 후보들 중에서 어제 일부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동성결혼 불법화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나 법률 전문가들 성공 가능성은 0%다. 그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